네, 식품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자리 해썹코리아 2023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행사 사회를 맡게 된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식품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행사장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의 중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주관하는 해썹코리아 2023은 올해 7번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국민적인 신뢰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매년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해썹코리아는 인증원의 미래 핵심 사업인 스마트 해썹의 확대를 위해서 식품산업의 디지털화와 안전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산학연관 이 전문가들이 오늘 해썹코리아 2023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해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1부는 개회식, 2부는 해썹 정책 포럼, 3부는 국제 세미나입니다. 1부 개회식에서는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님의 개회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해썹 제도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이 되겠고, 2부 해썹 정책 포럼에서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산학관 식품 안전관리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지겠습니다. 3부 국제세미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식품 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미국과 일본의 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운영 체계를 공유하고 또 각 정부의 수출 관련 정책 방향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시 많은 기대와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썹코리아 2023에 지대한 관심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성곤 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수정 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정 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손영욱 과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박원서 회장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닐 미kulski 농무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Please welcome him.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현장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썹코리아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역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석코리아 2023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을 정해 듣겠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님 무대 위로 모셔서 개회사를 정해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상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협회, 식품업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의 자장을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이정민 교수님과 정책 포럼과 국제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는 국내외 식품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수한 해썹 관리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해썹 코리아는 그동안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을 대표하는 해썹 행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원에서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해썹의 개념이 해썹 코리아를 통해 마련이 되었고 국제 세미나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와 정보 공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원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해썹 코리아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썹 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하고 식품 안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썹 코리아 2023 주제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미래 전략으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식품 안전의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해썹 제도의 미래 그리고 식품 안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학계, 식품업계의 해썹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나서는 만큼 해썹 인증의 내실화 방안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해썹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 등 가감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관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식품 수출 분야 전 단계 원스톱 지원 사업에 발맞춰서 이번 국제 세미나 주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대응 전략으로 참여국 전문가의 강연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나라의 수출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등 수출 대응 전략 전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고 미국의 FDA 등 각 정부의 수출 관련 정책 방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번 해썹 코리아 2023으로 식품 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와 환경에 맞춰서 우리 사회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썹 코리아 행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상배 원장님의 시작을 여는 말씀이었습니다. 식품 업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제 대한민국 식품 안전을 대표하는 햇섭 행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햇섭 코리아 그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님의 축사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일정으로 직접 현장 참여는 못하셨지만 따뜻한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제7회 햇섭 코리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상배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된 햇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서 정부, 식품업계,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그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식품 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햇섭 제도의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햇섭 제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햇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식품 제조 공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더욱 촘촘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스마트 햇섭 등록 업체들에게 각종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빵류, 김치류 등 주요 식품에 대한 선도 모델을 순차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햇섭 코리아는 업계, 소비자, 정부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햇섭 코리아의 주제가 스마트 햇섭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미래 전략인 만큼 스마트 햇섭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햇섭 코리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장님의 따뜻한 축사의 말씀,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본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제 햇섭 제도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기업 및 소비자에게 우수한 햇섭 업체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시상 순서는 햇섭 쇼폼 공모전 대상 수상작 1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10분, 햇섭 우수 영업장상 20단체, 스마트 햇섭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6단체, SNS 우수 기자단 3팀의 수여식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인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햇섭 정책, 역사, 스마트 햇섭 등 햇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햇섭 쇼폼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한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쇼폼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런 공모전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자, 해썹 쇼폼 공모전 대상 수상의 주인공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주인공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보는 이 마크 다들 아시나요? 짧지만 자세한 해썹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썹은 hazard analysis, 와, critical control point, 의 약자로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금속 등 위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우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 우주식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한국은 1996년 제일제당과 미원 등을 시작으로 해썹을 도입했는데요. 현재는 알가공품, 유제품, 냉동식품, 어묵,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수, 라면 등의 해썹 인증이 의무화되며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해썹으로 사람이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위해 요소를 찾아내 더욱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해썹, 앞으로 장 보러 갈 때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네요. 네, 대상 수상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손영욱 과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유경 처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 수상자죠. 부경대학교 김재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바로 멋진 작품을 출품을 해서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을 하겠습니다. 해썹 쇼폼 공모전 대상 부경대학교 김재민. 그는 2023년 해썹 짧은 영상 이 쇼폼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대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상품권 2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와, 200만 원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과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이라고 하죠. 쇼폼.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수상자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계속해서 다음 시상에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썹 공로상 식품의약안전처장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소화하기 위한 숨은 공로자 여러분들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십시오. 호명하겠습니다. 대상 주식회사 권장윤 부장, 주식회사 아우홈 엄태건 팀장, 농업회사법인 토마스푸드 주식회사 방준성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미양행 선유공장 김종래 전무이사, 주식회사 국순당 이종복 차장, 사조산업 주식회사 고성공장 지성준 차장,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차재규 점장, 샘표식품 주식회사 최인실 부장, 성경순만두 이은동 대표,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치나라 변우미 본부장입니다. 해썹 공로상 식품의약안전처장상을 받으실 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권장윤 부장님부터 시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대상 주식회사 권장윤 부장. 그는 식품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도 발전에 이바장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대도. 네, 공로상에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20만 원 수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엄태건 팀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아우엄 엄태건 팀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한 해썹 관리로 표창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분 모십니다. 방준성 대표이사님. 표창장 농업회사법인 토마스푸드 주식회사 방준성 대표이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보여주십시오. 네, 김종래 전무이사님.
표창장 주식회사 한미양행 선유공장 김종래 전무이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역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썹 제도 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네, 이종복 차장님, 표창장 주식회사 국선당 이종복 차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성준 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사조산업 주식회사 고성공장 지성준 차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썹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재규 점장님, 표창장 롯데마트 맥스 창원 중앙점 차재규 점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로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상품권 20만 원 구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최인실 부장님, 표창장 샘표 식품 주식회사 최인실 부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권 받으시고요. 네, 이은동 대표님 역시 공로상입니다. 표창장 성경손만두 이은동 대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공로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끝으로 모십니다. 변우빈 본부장님, 표창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치나라 변우미 본부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품권 받으시고요. 다 함께 이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 모두 무대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과장님 좌우로 도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고 또 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바로 이 해썹 제도 발전에 이 과정 공로가 크신 분들입니다. 공로상이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에 빛나는 주인공들이십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이 손영욱 과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따뜻한 시상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수상자 여러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상자 우리 과장님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상식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썹 우수 영업장상을 시상할 텐데요.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신뢰를 높여서 타의 모범이 된 영업장 상을 수상하신 단체에게 여러분 역시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상을 위해서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영업장은요 총 20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0곳씩 이렇게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맥푸드, 주식회사 PPC령, CJ제일제당 주식회사 인천 2공장,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달성군 농산물 가공영농조합 법인, 유한회사 상록제과, 주식회사 한국음료, 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정인삼, 주식회사 더프레시 F&B,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새만금 유기농 꾸찌뽕, 이렇게 10개 영업장 그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10분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한맥푸드부터 시상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푸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한맥푸드. 위 영업장은 해썹 적용 우수 업소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상배.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품권 20만 원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고요. 잠시 무대에서 대기를 해주십시오. 네, PPC 의령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PPC 의령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먹을거리를 또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영업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CJ 제일제당 인천 2공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잠시 자리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한국인삼공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영업장입니다. 네, 다음은 달성군 농산물 가공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달성군 농산물 가공 영농조합법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록제과 모시겠습니다. 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유한회사 상록제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품권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음료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한국음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달리 나오네요. 네. 너무 기쁘시다면 소리를 지르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정인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정인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F&B입니다. 더 프레시 F&B.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더 프레시 F&B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해썹 적용 우수 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20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10개 다음 새만금 유기농 꼬치뽕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새만금 유기농 꼬치뽕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고요. 네, 원장님 좌우로 네, 정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수한 해썹 관리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네, 축하와 또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신뢰를 높여주시고요. 또 우리 국민에게 정말 믿음을 주는 그런 영업장으로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썹 우수 영업장 총 20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오늘 앞서 10개의 영업장을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 양계 영농조합법인 대표님 올라와 주시고요. 농회사법인 유한회사 한성에그촌 네, 청아에그린 올라와 주시고요. 현대백화점 충정점 정육코너 동막골 목장 한사랑 농장 동복 목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들란 미랄 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계림 농장 자 10개의 영업장을 제가 호명했습니다. 네, 역시 다 올라와 주신 것 같은데요. 큰 박수와 함께 이번 시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우포 양계 영농조합법인 수상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우포 양계 영농조합법인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썹 적용 우수 업소로 선정이 되었고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역시 오늘의 상품권 2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한성에그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한성에그촌 이하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청하의 그린 앞으로 모십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청하의 그린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영업장, 앞으로 더욱더 사랑받고 성장하는 영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 정육 코너입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현대백화점 충청점 정육 코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골 목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동막골 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사랑농장 1원입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한사랑농장 1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목장 역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동복 목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사랑받는 영업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들란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산들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랄 농장입니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미랄 농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계림 농장 모시겠습니다. 네, 표창장 해썹 우수 영업장상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계림 농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와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을 가운데로 모셔서요, 좌우로 정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 영업장 올해는 20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간 정말 안전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상자는 자리로 모시겠고요. 원장님 계속해서 시상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번 더 해주셔야 돼가지고. 네, 다음으로는요,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분야와 공공 데이터 활용 분야 이렇게 각 3팀 총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수상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품질팀.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해썹푸드 레벨링, 한국과학기술원 주식회사 LH 뉴트리, 주식회사 뉴 해썹 인증, 한경대학교 레트팀, 충남대학교 김은솔 팀이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해썹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또 창업 촉진 지원 등 촘촘한 식품 안전관리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뛰어난 기획력을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장려상부터 최우수상 순서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그린푸드 스마트 푸드센터 품질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더 크게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스마트 해썹 부문 장려상 현대 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품질팀. 위 수상자는 2023년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해썹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관장 한상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료 친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상금 50만 원 친구분들에게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장 이번에는 우수상입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제 스마트 해썹 부문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해썹 푸드 레벨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수상에 영예를 안게 되었고요. 상금 10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최우수상이 되겠는데요. 주식회사 LH 뉴트리 축하드립니다. 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지대회 스마트 해썹 부문 최우수상 한국과학기술원 주식회사 LH 뉴트리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상금 2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뉴 해썹 인증. 네, 공공 데이터 활용 부분이 될 텐데요. 장려상입니다. 상장 조선대학교 뉴 해썹 인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공공 데이터 활용 부분입니다. 부문의 장려상은 조선대학교 뉴 해썹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수상이고요. 한경대학교 레트팀입니다. 네, 공공데이터 활용 부문 우수상 한경대학교 레트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금 80만 원이 부상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우수상이죠. 공공데이터 활용 부문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충남대학교 김은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개인으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김은솔님 상금 1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수상하신 모든 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원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진대에 참여를 해주셨네요. 자, 좌우로 3팀씩 이렇게 나눠서 도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금도 두둑하게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기획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 촬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의 시상식이 남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풍성하게 준비된 해석코리아 2023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상은요, SNS 우수 기자단 시상이 되겠습니다. 해썹과 식품 안전을 알리는 SNS 기자단 그 역할 정말 중요한데요. 수상한 3개 단체 호명하겠습니다. 우수상 2팀, 최우수상 1팀입니다. 우수상 동국대학교 해썹 방위대 팀 강호정, 조은지, 박선영, 장유나, 김지인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수상 건국대학교 하이섭팀 권보민, 이도아, 손준혁. 최우수상입니다. 경북대학교 소울팀 김유경, 강보경, 권인정, 김재니입니다. 네, SNS 우수 기자단. 자, 먼저 동국대학교 해썹 방위대 팀부터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SNS 우수 기자단 우수상 동국대학교 해썹 방위대 팀. 위 팀은 SNS 서포터즈 가치 해썹 제5기로서 기관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여 우수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었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상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10만 원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께 덕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건국대학교 하이섭. 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SNS 우수 기자단 우수상 건국대학교 하이섭 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품권 10만 원도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홍보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좋은 내용 발빠르게 잘 전달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경북대학교 소울팀 최우수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장 SNS 우수 기자단 최우수상 경북대학교 서울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 SNS 서포터즈로 선정되었습니다. 상품권 20만 원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자, 이제 다 함께 사진 촬영하고 시상식 마무리하겠습니다. SNS 우수 기자단, 네, 장려상 2팀 그리고 최우수상 1팀. 네. 자, 해썹코리아 2023을 맞이해서 우수한 해썹관리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상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상을 수고해 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결식 풍성하게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리아 2023 일부 개회식 시상식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식 시간을 갖고 2시 30분부터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2부 정책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2부 2시 30분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썹코리아 2023 2부 정책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다 오셨죠? 2부에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부 정책 포럼은요, 정부, 유관기관, 학계, 식품업계, 해썹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식품 안전 운영 체계를 공유하고 또 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부 정책 포럼 좌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희대학교 이정민 교수님이십니다. 이정민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교수님이시자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럼 바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이정민 교수입니다. 이번 2부 정책 포럼은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정원의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님, 풀무원의 오승훈 실장님 그리고 이주영 식품안전정보원 실장님의 발표로 이렇게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제가 모신 거 아니고 우리 인정원에서 모신 우리 그 세 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보면은 항상 참 배울 게 많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해썹 제도가 1995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소비하고 있는 식품이 한 90.1% 상당히 많은 수가 해썹 인정 제품일 정도로 이제 이 제도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그 식품 안전 사고와 그 사회적 변화 그리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식품 산업의 디지털화와 그 필요성 이에 대응할 인정원의 그 세부 추진 전략을 우리 인정원의 그 서연범 본부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좀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실 주제는요. 데이터 기반의 업체 맞춤형 해썹 케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금 소개받은 기술혁신본부장 서연범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기반의 업체 맞춤형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국가별 동향, 그리고 추진 전략, 향후 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포노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항상 길가를 걸어갈 때도 핸드폰을 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가 표준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넘겼어야 됐는데 이제 단적인 예로 유튜브나 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카카오 택시 그리고 배달의 민족 등 일상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2023년도에 그 국외의 랭킹 10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내 식품 기업의 데이터의 역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국내 식품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DT, 기업별로 DT 전담 부서를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공정에 대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등 이제는 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에 보시면은 생산 효율성을 또 증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식약처하고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1단계 수기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디지털화하는 1단계,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 중간 1단계, 그리고 이걸 생산 제어까지 하는 중간 2단계, 그리고 AI하고 지능형까지 하는 고도화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약처하고 중기부는 기업들과 같이 해서 DX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후에 뉴노멀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등에 대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식품업체 또한 연평균 11.4%의 급성장하는 등 디지털 제조 혁신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전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다면은요, 지금은 개인 맞춤형 시대에 생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전환 측면에서만 봐도요, 수직적인 협업 관계에서 수평적인 협업 관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체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탈업체, 그래서 유형 간, 업종 간에 대한 경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품 산업, 비즈니스 측면 변화에도 대응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제일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지구 열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공급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테러와 또 환경 오염 등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영세 기업이 한 8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산업의 활용 수준은 5%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조 산업 타 산업 대비해서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공장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식품업체의 대부분인 영세업체의 스마트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소규모 업체의 7원칙 시비 절차가 도입되는 등 법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현장에 적합한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한계에도 직면을 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약처와 인증원에서는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거부감도 줄이고 또 해썹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에 대한 식품 안전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식품 안전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는데요. 스마트 식품 안전 시대 전략 중에 식품 이력 추적과 또 디지털 기술 등 두 가지가 스마트 해썹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속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건강한 식단, 그리고 자원 효율성,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인데요. 일본은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생관리가 의무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래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농림수산성과 민간이 협업을 해서 해썹 관련된 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시면은 클라우드로 지금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으로 스마트 해썹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디지털 해썹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식품검사청에서 최신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꼭지가 주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내의 환경 변화와 또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국가별 동향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핵심 기술 요소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식품 안전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하는 핵심 기술 요소는 센서와 솔루션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이 세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 기술을 결합한 현장 데이터의 추출 요소인데요. 이거는 스마트 센싱 그리고 디지털 해썹 관리를 위한 표준 모듈 시스템 그리고 수집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활용을 제공하는 이 세 가지가 3대 주요 요소로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식품 제조 공정에 현장 데이터가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조 현장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 센싱 기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세 가지의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공장 제어용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자동으로 또 제어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PLC가 있습니다. 그 PLC 데이터에서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 공정에서 사람이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인도 하고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는데 그걸 HMI라고 합니다. 그 HMI에서도 인터페이스를 해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현장과 자동화 라인에서 바로 인터페이스를 못 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통신이 가능한 인버터나 식품 특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022년
2022년부터 현장 자동화를 위한 표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식품 기업과 또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요구사항을 조사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경제성 그리고 확산 파급력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는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방향에 맞춰서 중요 관리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고요. 3년간에 걸쳐서 식품 특화 스마트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023년도에는 그 현장에서 좀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충 방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스마트 포충 센서를 자동으로 데이터 게더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이면 이게 좀 개발이 되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서 중요 관리점도 포함을 하지만 선행 요건까지도 확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업체에 최적화됐다는 거는 통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에 따라서 자동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기술을 보급해서 도입 기업의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식약처하고 인증원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해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스마트 해썹으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업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부분을 좀 제일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좀 제일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인증원에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이제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관리적인 측면과 편의성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표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솔루션 업체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 모듈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솔루션 업체들이 이 표준 모듈을 보고 이 표준 기술로 활용을 하고 이 기준을 잡고 솔루션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는 가이드를 주는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에 대해서 이 스마트 해썹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준 모듈을 통해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탈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 그리고 중요 관리점에 대한 일지를 생성을 하고 또 작업자가 결제하고 그 다음에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척 예시인데요.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계 기준이 이탈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음을 통해서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세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0리터 이상으로 한계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가운데 143이라고 경보음을 켜놨죠. 150리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143이 됐으니 이게 이제 기준이 넘었다라고 경고음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한 다음에 개선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은 또 다시 세척을 다시 했는지 그런 거를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43이라고 했는데 개선 조치를 적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부분 담당자들이 이 143이라고 해서 한계 기준을 놓치지 않게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금속 검출인데요. 시편을 통과를 했을 때 이제 시편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완제품에 혹시 금속 검출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즉시 개선 조치를 해서 생산 제품을 완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기존에는 현장 중심 체계로 심사를 관리를 했다면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양방향 소통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증원에서 유형별 해썹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요. 라이브 양방향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주요 공정 과정이나 또 유해 관리 방법에 대한 핵심 등을 노하우를 현장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인증원에서 직접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케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제품들이 생산 정보 등 데이터가 많이 연결이 되면은요, 이제 그걸 딥러닝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식중독 지수 그리고 식품 발생 정보 그리고 이제 위해 정보 그리고 테러 정보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식품 안전 지수를 학습을 시켜봐서 더욱 지능화된 AI 식품 안전 지수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업체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중기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19년도하고 20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구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행한 결과 스마트 햇섭 도입에 대한 성과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좀 향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 관리의 정합성, 그러니까 빈도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정합성이 증가가 되고 또 이제 공정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 이제 개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당 제품에 대한 생산성이 또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불량률도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제품 원가도 낮아지는 성과가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수기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화하는 거보다는 이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은 이걸 통계도 낼 수가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기로 하거나 엑셀로 정리했을 때는 통계치나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활용해서 업체가 현장에 직접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합성이 높은 수준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식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 식약처하고 인증원에서는요, 식품 특화 스마트 센서를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유형별로 잘 구축하고 있는 우수 업체를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햇섭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제일 좀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스마트 햇섭이 되어 있는 업체를 좀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가 이제 좀 노하우를 영업상의 비밀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오는 거는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곤란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증원에 1층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이제 식품 공정에 대해서도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스마트 햇섭과 지금 있는 센서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 업체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햇섭 업체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약처에서도 지금 처자님께도 인사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도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빵류 선도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이번에 김치류 선도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과자류, 음료류 이렇게 해서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도 선도 모델을 맞는 유형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도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도 기업들이 노하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 관리를 하는지 그걸 녹여내서 프로그램에 좀 담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생산할 때 후발 업체들이 이제 그 조금은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선도 기업하고 같이 기술 지원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스마트 해썹에 대한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전환이 됨에 따라서요, 수기로 이제 기록하던 담당자들이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관리였다면 이제는 분석적이고 또 예측이 가능한 해썹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관리에서 이제 상시적인 점검과 또 이탈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빅데이터들을 모은다면 이제 인증원에서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날씨 같은 경우 날씨 예보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뭐 비올 확률이 뭐 몇 %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뭐 몇 도 더 낮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들을 이제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많이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해준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승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로만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안전 지수를 좀 한번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배추가 식품 안전도가 23점이었다. 그럼 양호고, 지금 오늘은 45점으로 상향이 되었으니까 주의해서 관리해라라고 이제 알려드리게 되면은 지역별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더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지수도 좀 만들어 봐가지고 날씨 예보처럼 유형별 맞춤형 식품 안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원에서는 2023년도에 금속 검출하고 또 냉장 냉동에 대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작업 시간, 그리고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래 보시면은 취약 시기나 적정 온습도, 그리고 적정 작업 시간에 대한 식품별 이상 예측 모델 사례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부분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보는 것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썹 업체들의 스마트 해썹을 좀 더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드리고 스마트 센서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이제 이번에 내년도에 2024년도에 36억의 예산을 기재부에서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국회까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36억의 예산으로 이제 해썹에 대한 전체의 통합 전산 기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는 업체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다 스마트 해썹 부분으로 해가지고 센서를 활용한 자동화라고 하면 이제 업체들이 좀 이렇게 센서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 전에 스마트 해썹이 아닌 해썹 전산 기록 관리로 해서 수기로 하던 거를 전산으로 모바일로 입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이걸 업체에 무료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조금 이따 토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시간에 대해서 잠시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돈 얘기가 나와서 차마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식품 산업의 그 디지털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디지털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원의 디지털 기반의 핵심 기술 요소가 뭔지 얘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발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발표 후 질의는 패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패널 토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스마트 해썹 선도 모델을 도입한 풀무원의 오승훈 실장님을 모시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 주제로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마이크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압력을 주도록 할 테니 그 시간 맞춰서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풀무원의 SCM 기획실장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신뢰라는 말, 타이틀이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이 신뢰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큰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분량은 많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목차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더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갖췄으면 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이라는 산업 생태계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법 규제라든지 해썹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의 깊게 볼 사항은 이제 오른쪽에 해외 사례 중에 FDA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FDA에서 이제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라는 것을 2011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 17년, 22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22년에는 여기에서 비전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해썹이라는 이런 안전 관리 프로그램이 트레이서빌리티와 함께 가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비전의 트레이스빌리티를 명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은 현대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물려서 우리도 같이 디지털 산업의 디지털화를 준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해썹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면 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한 90% 정도의 가공식품들이 다 해썹 인증을 받고 있긴 한데 가끔 이제 인증 위반 업체들 또 발견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감소시킬까 아니면 아예 예방을 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해썹이라는 것이 우리 영세업체들이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힘든 그런 리소스를 많이 투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확산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썹이 90% 정도 가공식품에 적용돼 있으면은 과연 모든 식품들이 다 해썹 인증을 받게 되면 과연 해썹은 또 어떤 의미를 더 가져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요. 먼저 farm to table, 아까 유럽 EU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farm to table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그런 기치이고,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이 식품 산업 공급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나 이 식품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영세업체부터 그다음에 개인도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참여자들을 어떻게 같이 상향 표준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사업장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현장
각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증원에서 활용을 해서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인증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데이터의 기록과 활용, 소유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우리 국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이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연관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지에서부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종묘사부터 출발해서 산지, 1차 가공, 2차 가공, 제조처,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업체, 유통사, 그리고 내 손에 들어와서 내가 직접 조리해서 먹고 하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썹도 많은 활동을 해왔고 원산지라든지 도축장, 산지 이런 데에서의 위생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많이 해오고 있고 특히 제조업체 현장에서의 가열, 온도관리, 살균 이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매장까지 나가서 매장에서의 위생과 그다음에 직제조 영역까지 해썹 인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빈 공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1, 2차 영세한 업체들과 운송, 그다음에 이제 그 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군으로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궁금한 정보들 뭐 원산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알러지를 갖고 있는데 이 식품을 먹어도 될까? 또는 내가 사는 이 제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서 생산된 것일까? 이런 내용까지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급망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위치 이동만 해도 한 30에서 50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소비자의 손에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짧으면은 뭐 5단계일 수도 있고 10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럴 때 참여 업체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하고 표준화해서 잘 쓰기 쉽게 할까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제 금전적 투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 플랫폼화 해주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참석해서는 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소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기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의 소유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록 증명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 이건 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기록하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안 했는가에 대한 증명까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농약을 뭐 50cc 사용하기로 했는데 100c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상호 거래 기록 이런 걸 통해서 대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고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일부는 대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 편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청정구역에서는 80도씨로 30초를 가열하면 멸균이 되는데 일반 구역에서는 60초를 가열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에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데이터로서 증명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현장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가 활용이 되면 활용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데이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인정 결과가 이제 인증서를 받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부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마련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 자체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연계된 정보로서의 부가가치들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뭐 국내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왼쪽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산지 국가에서 소싱된 제품일까? 그 다음에는 뭐 세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전쟁도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망에 그런 물동 흐름의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중국산 원산, 제가 특정 국가를 언론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산지를 신속하게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원료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심하면은 1년, 그 다음에 수확하는 연 단위로 수확되는 작물은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시간을 버려가면서 가기에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그런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위에 갖춰진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이 구성이 되면 이미 내가 소싱해야 되는 그런 업체, 국가, 품목 그런 데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원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또 베너핏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봐도 해외 여러 국가들, 뭐 EU, 미국, 많은 국가들에서 법 제도화가 강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인권, 환경,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CSR, CSV 이런 것들은 이제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고, 요즘은 ESG가 이제 의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공급망 실사법. 이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원료를 공급하는 그 이전 업체들, 그러니까 업스트림에 존재하는 공급 업체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게 이제 공급망 실사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증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의 기업, 내가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안전성이라든지 정보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비교적 증명하기가 용이하지만 내가 소싱하고 있는 그런 공급처들의 안전성까지 담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가트너가 조사했던 결과에 의하면 많은 식품 기업들이 1차 협력사에 대한 1차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 업체에 대한 가시성이 한 6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2차 이상 N차까지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 형태로 이게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 이제 업스트림의 N차 협력사까지 자동적으로 이런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 내가 창출한 이런 안전성에 대한 정보들은 내 다음,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들이 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결국은 소비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체 공급망의 전체 단계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산, 학, 연, 뭐 관 모든 기업들, 그 다음에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협업을 해야 글로벌 수준에 맞는 이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새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했던 안전과 안심, 품질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력 추적 이런 정보들이 같이 맞물려서 정보가 관리되고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지 이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은 안전하고 안심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내가 소비하고 싶습니다 하는 니즈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모두 이제 이러한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에 담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주면은 굉장히 이제 선진화된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미 증명돼 있는 기술이고 이걸 활용하면은 아까 데이터에 대한 권한, 소유권, 신뢰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도 내가 나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내 앞뒤로 관계된 거래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체가 체인으로서 엮여서 산업 내의 비효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순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가동하게 되면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정보 체계와 관리 체계 그리고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플랫폼 위에 탑승하는 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글로벌 수준을 만족하면서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이런 베너핏도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마이데이터, 웹3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전자지갑, 디지털 지갑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 안에는 나의 정보, 그다음에 나의 건강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나는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QR 코드로 딱 찍어보면 새우 알러지가 있는 분이 드셔서는 안 되는 식품 이렇게 알람이 딱 뜨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데이터들은 플랫폼에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암호화되어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필요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 개인 정보는 개인이 보유하게 되고 이것을 쓰는 시점에 매칭을 시켜서 필요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은 산업적인 발전,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머릿속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DTH라고 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제약 산업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20년부터 해서 3년 정도 프로젝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뭐 엄청난 펀딩, 재원도 투여가 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지역의 12개 대형 제약사 그리고 18개의 공공 파트너들이 참여해서 3년간의 표준화 작업, 데이터 작업, 플랫폼의 기능, 플랫폼의 기술 이런 것들을 정의하면서 드디어 이제 런칭을 시켰고요. 이것은 특정 회사의 소유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Farmer Ledger Association이라는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해서 여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암호화, 신뢰, 위변조 불가도 있지만 탈중앙화라는 이런 제3의 관리 기구를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베너핏도 있는 것들을 10분 활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약 산업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비단 제약 산업뿐만이 아니고 많은 산업들, 많은 국가들에서 뭐 푸드, 에너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러스트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한다면은 과연 국가적으로 어떤 베너핏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K-푸드, K-웨이브 물결이 한참인데요. 우리도 이제 K-푸드의 브랜드 가치 이거를 기술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K-푸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글로벌 공급망에는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이 가치가 계속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내가 내 정보만 갖고 있을 때는 가치가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의 연관되는 회사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이렇게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푸드 산업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이런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KDT FMB라고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갖춰지면 이게 기술 표준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EU,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뭐 재팬, 차이나, 아시아 이런 식으로 각 만들어진 DT 시스템하고 연결이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라든지 해외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안전성도 좀 더 신속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외에서도 상당한 이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미국이 이제 EU 쪽에 한 3배 정도 투자하고 있고 아시아보다는 한 4.5배 정도 이렇게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서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안전 정보 관리와 그리고 해외 선도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활용 방안 등 그 식품 안전 정보의 공유와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우리 식약처 산하기관인 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영 실장님께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해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배웠었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소비자와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영입니다. 제가 3번째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좌장님이 마이크를 계속 흔드시는 걸 제가 앞에 2번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졸여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더 전문가시고 저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세부적인 사항들 어떻게 보면 나무와 뿌리를 보신다고 그러면 왜 그 나무와 뿌리가 이루어지는지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숲을 좀 보면서 숲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기 오늘 주제가 스마트 햅섭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 햅섭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 의미는 기록관리일 겁니다. 기록관리의 의미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록관리의 의미와 서양에서 말하는 기록관리의 의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체제 안에서 그럼 우리는 미래 식품안전 관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20분 동안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WTO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식품안전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WTO가 코덱스 기준을 규격으로 삼으면서 권고사항이 됐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나 EU나 각 강대국들은 코덱스를 뛰어넘는 각 법들에서 식품 규정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덱스를 지켜야 되는 건지 각 나라마다 기준들을 지켜야 되는지 의문이 오거든요. 근데 EU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륙격의 방식이 있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업자 책임 중심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체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런 포인트 안에서 오늘 식품안전관리 미래 계획에서 몇 가지, 크게 한 3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W 체제안과 식품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1995년에 WTO가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교과서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뉴스에서 배우면서 WTO는 나랑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WTO SPS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식품은 공산품이 됐습니다. 이제 식품은 자유무역 식품 거래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WTO W 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SPS 협정은 식품은 예외긴 한데 그래도 그걸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 조화를 정확히 맞췄는지, 그리고 동등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리스크 평가를 명확히 했고 그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적정 보호선을 만들었는지,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 햅섭이라고 했듯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공급망 전체를 뭐든지 다 기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록 관리하는 범주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가고 있고, 그 기록 관리하는 의무자를 미국에서는 아예 법적 자격을 신설해서 그 사람이 주도해서 작성한 기록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말하는 아니면 선진국에서 말하는 기록 관리라는 건 법적 의무를 나중에 면책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 기업의 자율이고요. 그걸 위해서 FDA에서는 그걸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록 관리라는 거, 그다음 앞으로 위생 관리를 한다는 거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식품 위생의 개념은 WTO 체제 전에는, SBS 협정 전에는 각 국가가 안전히 각 기업이 각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관리만 하면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푸드 세이프티로 변한다는 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이 기업이 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먼저 규제를 만들어 줘야지만 식품 안전이 지켜주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은 국가 주도의 체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국제무제 사회에서 아니면 국내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면 해외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 수준을 국제 조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수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쫓아오지 못할 거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준수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WTO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제가 발표해 주신 풀무원 같이 이제 큰 기업들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인증원에서도 햅섭 스마트 햅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95년도에 WTO 체제가 되면서 공고적 성격의 자율적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WTO는 국제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가입국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95년에 1회 신설이 되면서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그러면 각 나라마다 무역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주정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삼을 거냐 봤을 때 그때 삼은 것이 코덱스 기준입니다. 원래 95년도 전에는 코덱스는 그냥 자율기구였고 그냥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협의기구였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분쟁이 났을 때 코덱스 기준을 삼겠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는 코덱스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지는 않지만 국제조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에 가서 입증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국제법에서 다른 특이한 새로운 제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미국식 제도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전의 승전국가가 되면서 1995년에 WTO 체제를 만들었다는 건 미국의 식품법 법률 시스템을 전 세계에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WTO를 미국이 주도해서 95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얼마 전에 아까 앞서서 발표 연자가 말씀하셨죠. 미국에서 피즈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 10년 넘었죠. 피즈마가 만들어졌는데 이 피즈마는 WTO 기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95년에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WTO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강력한 제재를 더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EU도 이거에 경쟁하기 위해서 팜 투 테이블 원칙을 내세우면서 식품안전 1원안을 잃었고 디지상태로, 그래서 EU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EU에 있는 유연의 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말을 한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식품의 각국의 경쟁력을 촉진해서 공정거래 안에서 실질적으로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들의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결국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권고 사항에 있는 사항만 준수할 건지 아니면 선진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선택의 기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고 이상의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피즈마를 만들었습니다. 피즈마를 만들면서 피즈마를 만드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식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서 공중보건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부분 수출을 해서 수입을 해서 먹거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아무리 들어오는 제품들을 관리해봤자 원산지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관리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뭐 이제 저희 GMO나 아니면 세포 배양육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먹어보지 않았던 아예 새로운 뉴 노멀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관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식품 시장의 주도권이 변화되기 때문에 미국 피즈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율에서 우리가 왜 미국에서 보시면 햅섭이 의무가 아니었잖아요. 권고사항이었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주스나 뭐 몇 가지 제품들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였거든요. 그러면 권고지만 각 업체들이 햅섭을 안 했냐? 안 한 건 아니죠.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입증을 하기 때문에 햅섭 7원칙에 맞춰서 12원칙에 맞춰서 햅섭 프로그램을 준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의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권고사항이었던 게 미국 21번 CFR이 아니라 아예 피즈마에 합시라고 해서 GMP와 햅섭을 합친 것들을 원칙으로 세웠고 그거를 기록 관리하라고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준수 사항이 강화됐고 그 준수 사항이 기록 보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관리자가 그것들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행정 의무 사항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러면 FDA의 관할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FDA가 직접 가서 관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시 문제가 되면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기록 관리를 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세워지니까 비관세 장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듯이 미국은 이렇게 계속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미국을 맞출 거냐? 그럼 EU를 맞출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FSC 22000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공통으로 맞출 수 있는 기준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기업들은 나라별로가 아니라 ISO나 FSC 22000을 맞추는 형태로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를 보시면 EU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파격적으로 갔습니다. EU는 아예 이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란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질 않고요. 그거는 산업 진흥을 위한 표현이고 이제 동물 유래 식품, 식물 유래 식품, 혼합 식품으로 해서 위생 관리하는 체제로 아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펌투 테이블인데요. 펌투 테이블인데 우리는 이제 푸드체인 공급망 전체를 관리한다고 할 때 그냥 이걸 선언적 의무로만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EU에서는 이건 선언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급망 관리하는 그 빠진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이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FSC 22000이나 ISO 기준을 맞추면서 최대한 수출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이런 주요 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들은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형의 안전 관리를 하는 체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 나서서 그걸 선도적으로 진행해 줘야지만 나머지 수준이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관세 장벽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지금 미생물이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 장벽에 막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알레르기 성분 표시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뭐 사실은 몇 나라 제외하고 그 표시 사항에서 막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각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그걸 입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긴급 용기 포장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GMP 모델을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관세 장벽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위생관리 시스템이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어디에 좀 더 힘을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평균을 올려야 되는지 좀 엿볼 시사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거 안에서 패러다임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각 나라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화학적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보고 각국의 이제 경쟁하는 경쟁력에선 미생물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같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각 나라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물질이나 아니면 준수 사항들을 계속 나열해서 법전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영미법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데인저한 것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그걸 생각했을 때 미국에는 리스테리아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리스테리아 관리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리스테리아로 그냥 걸어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리스크 부분, 위생물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위생물 대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서 나타난 합시에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미생물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환경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기록 관리인데 우리나라 기준이나 기준 규격이나 아니면 햅섭에서 보면 환경 모니터링 부분이 생각보다 아직은 크게 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더 기준을 올리면 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 단계적으로 올라가긴 해야 되지만 시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물에 있어서 부적합 비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그 미생물 기준에 대한 준수 사항들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랑 이어지긴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팜투 테이블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제조 가공 단계에서 햅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원물에서부터 유래하는 상황들에 대한 미생물은 제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미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미국만 EU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품이다 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제조 가공 식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농산물은 사실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미국이나 EU에서는 그냥 농약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토지에 들어가는 투입한 화학물 그다음에 뭐 축산물, 어류, 수산물, 농산물 1차 산물부터 다 해서 이것들이 식품 베이스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팜투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생산에서 소비까지라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급망 관리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투 테이블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선언적 조항일 뿐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하나씩 다 실행 프로그램들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이걸 받아들이긴 했지만 선언적 조항으로 돼서 이걸 전체 공급망 관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를 좀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공급망 관리를 좀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의 손해나 아니면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사실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표입니다. 지금 FSVP를 먼저 해외 공급망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FSVP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미국에서는 주를 넘어서는 것도 다 수출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거래도 미국은 수출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수출한다고 할 때 그럼 FSVP 수입업자가 자격을 갖고 체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으로 들어올 때 무조건 수입업자가 100% 모든 책임을 져라. 입증 책임을.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데이터를 받아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지만 이제는 수입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입해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 농약은 못 썼는지 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GAP는 어떻게 했는지 그 GAP가 저기 나와 있는데 농산물 안전관리 규칙 FDA에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아주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을 식약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입업자들이 다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합시 아까 말씀드렸지 GMP 플러스 햅섭해서 이제는 CCP만 관리하는 모델은 의미가 없다. 왜 CCP를 관리하는 거는 공정 안에서만 되는 거고 공정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선행 단계, 예를 들어서 농장이나 아니면 운송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그건 CCP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그러면 CCP는 기본으로 깔고 리스크 베이스로 SSOP가 되던 GAP가 되던 GMP가 되던 그 모델을 만들어서 각 기업이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 입증을 하는 것들을 요 아래에 있는 세부 항목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농산물이 아니라 1차 산물부터 식품 공장, 이제는 아예 농장까지 설사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이 식품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리벤티브 컨트롤 사전 예방이고요. 사전 예방에 그냥 먼저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공정관리 프로그램 자체를 원물부터 관리하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식품의 현행 우수 제조 기준 유해 요소 분석 및 기반 예방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P랑 협석, 그다음에 리스크 베이스를 관리해라. 그다음에 수입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운송 부분에 좀 빠져 있잖아요. 운송 관리 부분 그걸 해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물 같은 게 나오다 보면 공정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랑 약간 분쟁도